불법 찬조금, 성적 조작 등이 불거졌던 서울 상문고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 사학 비리에 맞섰던 한 교사가 해직이 됐었는데요. 서울시 교육청이 사학 민주화에 기여했다는 이유를 들어서 해직 교사 윤모 씨를 특별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14년 만에 교단에 서게 된 건데요. 그런데 전교조 출신의 윤 교사가 SNS에 올린 글로 자질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대통령을 비방하고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는 글을 올렸다는 겁니다. 물론 당사자는 왜곡된 시각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과 교육부의 시각도 조금은 엇갈립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사적인 공간에서 올린 글이니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이고요. 반면에 교육부는 윤 교사의 임용이 적절했는지를 조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대체 어떤 글이길래 시끌시끌할까요? 바로 이겁니다. 인민의 힘으로 인민재판정을 만드는 게 민주공화국을 앞당기는 지름길이다. 바로 이 글인데요. 언뜻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이슈 대담에서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예, 이 문제를 비롯해서 오늘 또 서울대 교수, 이 서울대 왜 그렇게 사고가 많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학교에 있는 사람으로서 참 부끄럽고 창피한 일인데요. 이런 문제 종합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검사 출신이시죠. 백하련 변호사, 그리고 중앙경찰학고 염건영 교수, 그리고 탈북작가, 리메일 작가 세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아까 안보라 씨가 잠깐 얘기를 했는데, 안보라 앵커가 얘기를 했는데, 이 SNS에 올린 글, 정교조 소속 교사가 이 글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번 CG를 통해서 직접 여러분이 한번 보시죠. 법조계 분들뿐만 아니라 지금 법조계 자체도 판결에 무리들이 많으니까 다른 시선에서 다 같이 눈높이를 맞춰서 하는 판결 그 정도로 이해하고 이야기한 걸 확대 좀 과장해가지고 좀 표현한 것 같습니다. 예, 이거를 쓰신 선생님입니다. 근데 이제 이 선생님이 한 거 아까 우리 안보라 앵커 얘기했지만 인민의 힘으로 인민재판정을 만드는 게 민주공화국을 앞당기는 지름길이다. 바로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인데요. 자, 이거를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 글 전체적으로 보면 이분이 국민 참여 재판을 보다가 쓴 글이거든요. 예. 김정은. 그래서 그 자체로만 이 글로만 본다면 만약에 이 인민의 힘으로 인민재판정을 만드는 게 민주공화국을 앞당기는 이 인민을 일반적인 사람들, 국민으로도 또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물론 북한이나 사회주의 국가에서 그 말로만 대치한다면 쓸 수도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분이 전반적으로 그 SNS상에 쓰신 이게 다른 글들과 맥락에 비춰보면은 저는 특히 국가는 착취계급 대리기관 이렇게 쓴 표현들이 눈에 확 들어오는데 이분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 이런 것들이 많은 그렇다면 이 북한식의 어떤 그런 사회주의라든지 그런 거에 많은 맥이 다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위험하다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국민이라는 단어를 써도 되는데 굳이 왜 인민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국민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회과학적으로 국가를 전제로 한 구성원을 국민이라고 얘기를 하고 인민은 국가를 전제로 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거 이제 그냥 인간 집단의 인민이라고 왜 굳이 그랬을까? 저는 참 그거는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일단 아까 변호사님도 말씀하셨는데 김정은 정교조 위원장 전 위원장이죠. 재판이 이제 집행유예가 나오긴 했지만 실형 선고를 받았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국민참여재판이라는 이런 시스템이 있다 보니 여기 의도가 이겁니다. 그 인민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자기 기준으로 자기 사고에 맞는 그 재판에 참여하는 자들을 인민이라고 표현한 것이고 국민참여재판에 들어가 있는 그 배심원단은 본인의 의도하고는 좀 다른 반대 세력이 아니겠느냐 이런 식의 의도를 쓰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좀 해석이 좀 됩니다. 여기 직접 당사자 인민재판하는 거 한번 보셨어요? 북한에서? 제가 평양에서 28년간 살면서요. 신문이나 언론이나 또 제가 직접 인민재판하는 거는 못 봤습니다. 거기는 이제 유일하게 우리 국민참여재판하고 좀 다를 것 같은데. 아니 다르죠. 거기 유일하게 이제 그런 최근에도 장성택 그런 건 이제 군사재판이라고 해서 이제 특별한 정치재판인데 그건 말고 이제 주민들이 이제 아는 재판은 그냥 이혼 정도 이혼 재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나 이제 일반 주민들이 보편적으로 알고 있고 참여할 수
그것도 참여한다고 무조건 가는 게 아니라 그 친인척 뭐 이런 연고자들이나 갈 수 있는 거지. 우리처럼 이렇게 뭐 사회와 이거 개인과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이렇게 변호사 이게 법원에 가서 이렇게 나라에서 이렇게 뭐 법적으로는 이게 재판을 받고 이런 거는 없습니다. 북한에. 아니 저는 사실 이 선생님의 말씀 중에 뭐 이 눈높이를 같이 하기 위해서 그 한다라는 것 뭐 이런 거는 동감을 해요 저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용어가 인민이라는 용어를 썼다는 것, 그리고 재판 과정이 국민 눈높이와 같아진다라는 사실 자체가 민주공화국을 앞당기는 것, 물론 뭐 광의에 있으면 그럴 수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저는 사실 좀 궁금하게 만드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물론 억울하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이분이 그 재단 비리 척결 운동 하시다가 또 이렇게 학교도 그만두시고 그 뭐 이런 일이 있으셨다는 건데, 근데 좀 어떻게 해명이 납득이 되세요? 우리 아까 좀 봤는데 눈높이. 그러니까는 이 지금 이분 경력을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그러니까는 14년간 그러니까 상문고 재단이라는 데가 그 당시에 진짜 사학 비리로 굉장히 유명한 네, 곳이었거든요. 맞습니다. 결국은 그런데 이분이 복직을 못했습니다. 그 학교에 네. 결국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떤 이분이 지금 그 경력을 쭉 보면은 사회적으로 어떻게 보면 울분이 쌓일 수 네, 있는 그렇죠.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떤 사고, 그러니까 사고에 있어서 좀 더 급진적인 사고 이런 걸 좀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상황인데 예. 이 교사라는 신분이 참 그것이 또 여과 없이 학생들에게 들어간다면 그 점에서는 좀 문제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이분 주장은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이거는 복직하기 전에 썼던 글이다. 지금 이래가지고 이 글을 문제 삼는 거는 이거야말로 사상검증밖에 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나름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라는 논리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그거는 좀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러니까 같아요. 복직하기 전에 네. 한 겁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근데 이제 네. 중요한 것은 그 사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선생님이 어떠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뭐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예. 근데 중요한 것은 그걸 어떠한 방식으로 표현하느냐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엄격한 검증을 하고 잣대를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분이 이전에 지금 현 교사로 재임용이 되시기 이전에 이런 글을 올렸다 하더라도 이게 근간이고요. 예.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통령을 갖다가 진짜 뭐 말도 제가 방송하기 어려운 표현도 했고, 그다음에 뭐 인민재판이라는 뜻 자체도 제대로 못하고, 이게 보통 몰아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몰아서 재판에서 처단할 때 쓰는 게 인민재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좀 센 용어들 쓴 것들이 내가 지금 복직하면 안 쓸 거니까 이전에 쓴 거 가지고 뭐라고 하지 말라 하는 것은 표현을 할 때 자유롭지 못한 선생님이란 직업에 대해서 약간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이런 주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지금 백 변호사님 지금 서울시 교육청과 그죠? 네. 교육부 간에 이게 지금 대립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번에 특별 채용이 됐죠. 서울시 교육청에 의해서. 근데 교육부는 임용이 적절했는지 조사를 하겠다. 물론 상급 기관은 교육부죠. 근데 이 대립을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걸?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서울교육청이 SNS 등 사적인 공간에서 올린 글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은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비공개 특채라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 과정이 과연 투명했느냐, 그 부분은 또 별도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나 이런 데서 충분히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고 살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비공개 특채. 네. 원래 특채는 아닌가? 특채도 공개 공개 특채. 채용이죠. 네. 아, 죄송합니다. 네. 근데 비공개 특채이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결국은 그럼 교육부 쪽에서 아무래도 교육부가 상급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교육자치 입장에서는 교사를 채용하고 쓰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교육감민을 뽑은 이유가 있으니까. 예. 다만 문제는 이러한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키는 상황이 됐을 예. 경우에 이 사람이 검증이 제대로 됐냐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물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제 생각에도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이 부분, 그러니까 합당한 사람인지 아닌지, 그리고 과정 프로세스가 공정했다면 이걸 확실하게 밝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특채는 되도록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교수 임용도요. 공채가 좋지 특채로 들어오는 거 이거 문제 있는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항상 예. 문제가 그게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가 특채는 그렇죠. 아니기 때문에요. 그렇죠. 네. 항상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특히 그러니까 공적인 기관에서는 그 부분은 최소치로 줄이는 것이
맞는 거죠. 지금 서울대학교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아마 공채 출신일 것 같은데, 특채는 아닐 것 같은데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서울대 교수가 여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성희롱했다는 신고가 또 접수돼 인권센터가 자체 조사에 나섰습니다. 술자리 등에서 여학생 뺨에 입을 맞추거나 여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예,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이라고 얘기하는 서울대학교. 그런데 이게 성추행이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연이어 터져 나오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제가 김일성 대학 사례 좀 이따 여쭤보겠습니다. 서울대 이게요. 근데 저는 사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녹취가 나오기 전에는 이 교수가 좀 부인을 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어쨌든 다 좋은데, 자, 맨 처음에 수학과 교수가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강전 교수가 여제자 인턴 뭐 이런 여학생 9명을 성추행한 혐의다. 그래가지고 마침 오늘 이 강전 교수에 대한 재판이 열렸나요? 공판이 열렸나요? 하여간 뭐가 열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치대 교수가 여학생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합의 중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번엔 경영대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진짜 어떻게 보세요? 이게 제가 딸만 두래요. 묵혀졌던 게 터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이 시점, 특정한 시점에 이렇게 많이 발생한 것이 아니고요. 그동안 이미 너무나 상습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많은 행위들이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지금이야 본물 터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학생들이 그동안은 이것을 신고를 하고 해도 제대로 처리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그 수리과학부 교수가 구속이 되고 실제로 이게 문제 제기를 하면 통할 수도 있다. 이런 이제 분위기가 형성이 되니까 이게 터져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요, 자,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녹취를 공개한 지상파 방송이 있습니다. SBS인데요. SBS는 이 녹음 파일을 공개하고 음성 전문가, 음성 분석 전문가, 음성 지문을 분석해서 이 녹음 파일이 해당 교수의 음성과 거의 일치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든 전문가들이 얘기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인지 일단 저희 그래픽으로 한번 보시죠. 내 애인이 되는 것은 조상의 은덕이다. 어떤 분은 그러시던데요. 그런 얘기를 듣는 학생은 조상이 뭔가 큰 잘못을 한 것 같다라는, 참 네가 날 기분 좋게 하면 내가 연구 열심히 하고 그게 인류를 위한 것이다. 예, 이분이 참 내가 처녀니까 그건 지켜줄게. 뽀뽀하면 입술이 닿냐? 이런 기회 또 없다. 오빠 말고 교수님이라고 하면 F학점. 이분이 연세가 꽤 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60대로 알고 있는데, 뭐 젊은 오빠가 되고 싶어 하는 처절함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젊은 학생들한테 이런 식으로, 사실 그거 뭐 딸뻘도 훨씬 더 지난 건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영 교수님? 그러니까 저희가 일단 이 심리 상태가 어떻다고 저희가 보십니까? 이제 조직 내 성폭력들을 이렇게 조사나 관찰을 해보면 최종적으로 사건이 크게 터졌을 때는 그 이전 피해자가 무수히 많이 존재합니다. 이거를 저희가 좀 약간 웃긴 얘기지만 고구마 줄기 효과라고 그러는데요. 시골에서 고구마를 하나 캐내려고 뜯어내면 줄기가 연결해갖고 고구마 앞에 있던 게 쭉쭉쭉 나오거든요. 이 사건도 피해자가 계속 급증하고 있잖아요. 네. 앞에 사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교수님이 이 사건 터지기 이전에 그 많은 여성을 대상으로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러한 과정들이 누적이 됐었고, 그 과정에서 문제가 되거나 법적으로 어떤 뭐 고소를 당한다던가 징계 절차를 받은 일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제 자기는 이제 무적이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다칠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 우리 입장에서는 전혀 말도 안 되는 극악한 표현을 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남근주의라고 그러는데 마초이즘에 빠진 분 같아요. 남성 우월주의 내지는 자기가 세계를 구하는 영웅이라고 생각하는 심리적 기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도 보면 나오잖아요. 여성을 다 소모품으로 보거든요. 학생을.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잘해주면 내가 그 기쁨을 가지고 세계적인 연구를 해서 학자가 되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거는 아주 전근대적이고 가부장적인 사고를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고고한 양성평등을 자기가 잘 지키는 엘리트 학자로 이렇게 포장하는 이런 결과가 초래한 내용이라고 좀 보는 거예요. 예. 임 작가님. 예. 이런 거 보면 북한에서는 교수와 학생 간에 이런 문제 있을 거요 아마.
그러면 대학에서? 거기도 사람 사는 세상이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언론이 오픈된 사회, 정보가 다 드러나는 사회가 아니거든요. 더구나 이제 뭐 윤락 같은 게 국가에서 엄격히 통제하고 우리는 뭐 그래도 뭐 그런 데라도 좀 있는데 거기는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음성적으로 더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또 반대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은 엄벌에 처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같은 거는 저런 사건을 그냥 뭐 교수가 뭐 그냥 뭐 몇 개월 정도 뭐 감봉되거나 뭐 그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북한 같으면 그냥 파면시켜 버립니다. 저 정도면은 그냥 무서운 거죠. 북한의 법은. 그래서 이제 범죄를 저지 말라 뭐 이런 이렇게 강하게 그러는데 거기도 사람 사는 세상이니까 음속적인 있겠죠. 데서는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엄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성희롱이잖아요. 이거 추행만 네. 아니잖아요. 네. 근데 아까 영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좀 뭐가 있으니까 그래도 학생들이 술자리에서 녹음을 한 거 아니겠어요, 사실? 네? 그런데 성희롱은 처벌이 안 되죠. 형사처벌은 없습니다. 없죠. 네. 그럼 무슨 처벌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민사? 노동부에서 노동부에서. 네. 그 학교 측에 징계를 하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 뭐 파면 처분이라든지 이런 그 지위에 대한 처분은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형사적으로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근데 지금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에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서울대학교가 어떻게 그 관악산에 터가 관련이 돼 있는 건지 아니 왜 이렇게 서울대에서 사고가 집중적으로 될까요? 글쎄, 그거는 제 사견이지만 제가 지방대학이나 수도권 대학에 교수님 전체 한 4,500분을 모시고 예.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을 작년에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 학교의 수뇌부, 다시 말하면 경영 주체 측에서 예. 교수님들 대상으로 어떠한 마인드를 가지고 교육시키냐가 가장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제가 지방에 그 영남대학을 간 적이 있었는데 네. 교수 전원 다 앉아 계시더라고요. 이분들은 대학자시고 지역에서도 저명한 학자들이신데 저러한 사건은 내가 일으키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500-600분이 앉아 계셨거든요. 그런 학교는 사고가 재발할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근데 바쁘다는 이유로 이런 교육이나 법정 의무 교육들을 안 듣고 내용들을 잘 모르게 되면 자기가 한 행위가 얼마나 큰 행위인지를 잘 모르고 피해자를 많이 만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여타 대학과 같이 윤리 강령을 좀 제정한다던가 교육을 강화하지 않으면 이러한 사건들은 또 재발할 수 있다. 제가 이런 부분을 좀 우려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무슨 윤리 이 제가 구체적으로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윤리자 들어가는 직책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럼 누구보다도 윤리적이어야 되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인 거 보면 확실히 그런 저건데 학교에서는 파면 대상은 될 수 있겠죠. 충분히 되죠. 지금 발언 내용 수위가요. 예. 이건 진짜 추행으로 안 갖게 망정이지. 예. 성희롱 발언 수위 굉장히 높은 수위거든요. 굉장히 높은 수위죠. 네. 높은 수위이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피해자가 한 명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지금 예. 피해 학생들이 지금 이게 사건이 지금 보도되면 피해자 수는 제가 볼 땐 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파면 사유는 되지 않을까. 저게 파면 봅니다. 정도로 된다면 북한에서는 저 정도라면 수용소 보내는 그래요? 수용소 북한 수용소 한마디네. 수용소 가면 되네. 네. 바로 그 북한 얘기. 자 이제 한번 북한 얘기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김정은 얼굴을 볼 때마다 왜 머리를 저런 식으로 깎고 있을까 참 궁금했습니다. 근데 북한은 그 머리가 유행까지 한답니다. 제가 보는 눈이 없어서인 것 같다라는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거 보기 좋으세요? 처음엔 이상했는데 그냥 그대로 또 계속 보니까 자꾸 보니까. 아니 백 변호사님 보기 좋으세요, 저 머리? 너무 이상하죠. 너무 촌스럽고. 아니 이게 무슨 패기 머리? 제가 볼 땐 도토리 깎아놓은 머리 같아요. 아니 여기님 어떻게 보세요? 제가 어릴 적에 1970년대 하던 머리 같아요. 동네에서 네, 어릴 때. 아니 그리고 저게 관리도 어려울 것 같아요. 사실 금방 또 밑에 머리 자라날 거 아닙니까? 자주 다듬어줘야 되는. 그렇죠. 저걸 이제 머리인데. 그 폐기머리라고 하는데 저 있을 때도 제가 96년까지 평양에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이발 서다 그래요. 거기는 이발관, 이발서다 그러는데 거기 가면 이제 모델 사진들이 있어요. 남자 사진들에 저거 비슷하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폐기머리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남한 국민들이 이해하려면 그냥 스포츠 머리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근데 그때는 그 뭐 체육 선수나 좀 이렇게 운동 선수나 좀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했던데, 왜냐면 이제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 김정은이 저렇게 하고 등장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수령이 등장했으니까 그 이상 모델이 어디 있습니까? 수령을 따라하자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서는 그 당에서 수령의 머리를 따라하라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령의 이 김정은 원수님의 이제 풍모와 인덕을 그대로 따라 배워야 된다 하면은 그 차림새나 머리 스타일이나 이거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남한 국민들이 보는 북한의 TV 자료는 그건 우리 민족끼리나 이런 특수한 데서 내보내는 거지, 북한 주민들이 보는 김정은이 영상은 저런 게 아닙니다. 어떤 거예요? 그럼? 아니 뭐 헤어스타일은 같을 텐데 예. 아주 군엄하고 겸손하고 평범하고 자애롭고 이렇게 그냥 아주 그 정서적이고 아름다운 이미지들만 주민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 우리는 뭐 개방적인 거 다 볼 수 있잖아요. 북한이 그걸 일부러 뭐 북한에서 남한이나 이제 외국에 내보내는 자료들인 거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김정을 따라 해야 된다, 따라 배워야 된다 하니까 머리도 자연히 따라 배우는 거죠. 북한 청년들이. 근데 저 머리 보면 무슨 만화 무슨 캐릭터 생각나지 않으세요? 네? 근데 저 머리를 따라한다. 그러니까 이건 뭐 강요하는 건 아니겠죠? 네, 강요하지 않지만 강요하는 건 청년들이 아니다. 스스로 이제 뭐 한다고 봐도 틀린 말은 그러면 아니죠. 과거에 김일성, 김정일 시대도 그렇게 그 김정일이나 김정일이나 김일성 예. 따라하기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김일성, 김정일이 둘 다 있을 때까지 있었으니까 김일성은 따라할 게 없어요. 뭐냐면 이제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다녔으니까 김일성은요. 배가 뿔룩 나오는데 북한에 배 나온 사람 몇이나 있습니까? 45년도부터 지금까지 70년간. 아니 뭐 여기 안에 넣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렇게 잘 먹어서 살찐 사람은 없다는 거죠. 북한의 예. 70년 역사에 크게 예. 간부들 내놓고는. 그러니까 김일성은 따라할 게 없었는데 김정일은 따라했어요. 뭐냐면은 그 김정일의 잠바를 따라했어요. 인민복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북한에서는 또 야전복, 뭐 예. 잠바 뭐 이러는데 김정일이가 그걸 자기 그 당 간부들에게 그 자기 옷 입는 이유를 잠바 입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나는 조국통일 될 때까지 이 옷을 벗지 않고, 그러니까 작업복이에요. 그러니까 작업복을 벗지 않고 열심히 일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간부들에게 지시했어요. 아하. 그러니까 이제 그 간부들이 그 따라 배워야죠. 수령님 그렇게 인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우리도 열심히 일한다 하고서는 그렇게 잠바가 유행돼서 됐던 거예요. 그게 김정일 잠바. 김정일 잠바. 네. 아니 근데 우리나라 군대 갔다 오셨죠? 네. 우리나라 군대는 저런 머리 안 하고 옛날 같으면 더 짧게 깎았거든요. 예? 네. 뭐 복학생들 옛날에 학교 다니실 때 이렇게 이 학교 안에서 보시고 그러시면 머리가 훨씬 더 짧았잖아요. 근데 저렇게 완전히 밑에가 없고 위에만 이렇게 밤송이처럼 나와 있는 저 머리는 아닌 거죠. 물론 네. 그렇죠. 아주 저건 특수머리입니다. 지금 저게 특수문장 특수머리가 아니고 45년도 그 45년도 이제 10월 달에 이제 김일성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예. 북한에. 저 머리하고 나온 겁니다. 예. 그러니까 70년 전 헤어스타일을 김정은은 자기 할아버지 흉내를 내야 되겠습니까? 그 혈통을 이어받고 예. 주민들에게 그걸 계속 뭐 각인시켜줘야 되니까 머리까지 그 할아버지 모습을 따라다니까 이거 신세대 사람들은 그게 유행인가 보다 하고 이제 계속 그것만 나오니까 그게 따라하는 거죠. 아니 근데요, 예. 이 머리가 저렇게 머리를 젊은 사람들이 저 따라하기든 뭐든 저런 식으로 하면 예? 예. 그 탈영복을 못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들도 저런 머리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군인들 예전부터 저런 머리 했습니다. 단지 이제 군인 머리는 위가 좀 짧겠죠? 예, 위에까지 다 짧거든요. 이 김정은이 머리는 위에는 다 그대로 있고 예. 옆에만 이렇게 밀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비슷하게 군인 비슷하게 이제 되니까 이제 군인들이 탈영복 많습니다. 제가 그 얼마 전에 한 2, 3개월 전에 넘어온 이제 이게 넘어와서 기수는 탈북 이제 군인 병사를 이제 만났는데 요즘 군인 너희들 식사들 어떻게 주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잘 먹는 군 부대도 있겠죠. 못 먹는 군 부대도 있겠지만은 평균 일일 사병 그 식량이 옥수수 300g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 밥공기 있지 않습니까? 밥공기고 옥수수 하나 정도 찼다고 보면 됩니다. 이거 깐 거. 이거 하루 양인데 이걸 그냥 물에 읊고서 그냥 그 3배, 4배로 불고 가지고 그거 먹고 염장무. 그게 염장 뭐 이게 소금에 절인 뭐. 예.
이제 염장무, 단무지지요. 단무지. 그게 답니다. 그냥 뭐 겨울 내내 그거. 그러니까 그거 먹으니까 이제 배가 고프니까 이제 그거 타령을 하는 거예요. 주민들 뭐 인가를 막 그 몰래 이제 나가서 도둑질해서 예. 먹으려고 하는데 당국에서는 하지 말라는데 뭐 배를 밥을 먹이면서 그런 말을 해야 되니 밥도 못 먹이면서 그것도 또 통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가면은 민간인들도 그렇게 하고 다니니까 이제 탈영병하고 막 혼돈되는 거죠. 그게 좀 비참한 지금 근데 북한의 그 현실입니다. 탈북하신 분은 전방에 있었어요? 아니 후방에 있었어요. 후방에 네, 있었어요? 후방에 있어요. 아, 후방에 전방은 있었는데 아마 조금 더 나을 겁니다. 그 북한군도 먹이는 게 아 그럼요. 전후방이 다르군요. 예, 제일 좋은 건 이제 뭐 허위총국이나 김일성이 김정은이 이제 지키는 뭐 김정은이나 시설 이런 수령 시설 지키는 걸 이제 허위총국이라고 하는데 군대에서도 그건 노른자인데 그 부대나 혹은 또 전방이나 국경이나 이런 데는 또 다르죠. 그러니까 후방 군인에 비해서는 조금 더 배급량이 많다든가 좀 질이 다르든가 하죠. 알겠습니다. 오늘 참 그 헤어스타일에 대한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 전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 그랬는데 안 그렇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아주 기쁜 자리였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